저거였구나. 그럴 줄 알았다. 헤어지게. 헤어져라. 뺨. 손 소독. 그리고 열 체크. 네, 요즘 네. 제가 아까 어떤 모 교육기관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열을 체크하니까 제가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방문자들의 사진이 증명사진처럼 밑에 뚝뚝뚝뚝 있는데 세상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찍히고 당연히 온도도 바로 나오고 정상입니다 이렇게 뜨면서 사진이 찍히길래 강사님. 얼굴이 지금 네, 그 기간에 지금 아직 네.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발전하는구나. 네. 그리고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도 이제는 손등으로 네, 이렇게 다 막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점점 그 기술이 예전에 막 처음 우리가 네. 뭐 코로나로 들어오고 하면서 여러분들 되게 갑갑한 게 막 여러 가지 좀 시대에 혼란이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런 손 소독제 뭐 품귀 현상이 생기고 네. 마스크를 구하려고 줄을 서고 그렇죠.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열 체크가 정상적으로 막 안 돼서 뭐 네. 한번 할까요? 네. 했지만 또 합니다. 습관이 돼버리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 세정을 포함해서 개인 위생을 챙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 시간쯤 됐을까요? 그때 예시로 들었던 소설 중에 하나의 배경이 이런 코로나 시국을 좀 반영한 네. 작가명이 김진명 작가의 소설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네, 기억납니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네. 하지만 듣고 나면 이 방법으로 해결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런 주제와 내용을, 내용을 네, 담은 담고 소설이 있습니다. 있었죠.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하는 게 바로 소설인 것 같아요. 네. 뭐 영화,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모두 시대를 반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건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설을 맞습니다. 집필하고 또 편집되고 또 출간되는 과정이 꽤 길어서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최신의 정보들 뭐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2022년, 23년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책이 벌써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소설의 배경도 뭐 얼마든지 미래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뭐 특히 SF는 뭐 몇백 년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디할 수 있고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면 더 앞서가고 앞서가고 잘 대변할 네. 수 있는 게 소설이라는 매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소설이라는 장르가 우리가 제일 초반에서 배웠듯이 소설은 허구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력으로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상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상력이라는 말도 사실 어렵죠.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제 뭐 선생님들 뭐 TV 광고부터 해서 아이들 창의력 쑥쑥 뭐 이런 것들 보면 그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 그 각각의 요소들, 뭐 뇌구조 그림 그리기, 뭐 왼손으로 캘리그라피 쓰기, 그러니까 자신이 쓰는 손이 아닌 뭐 그런 식의 방법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네. 좋은 꿀팁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수업 내용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해 나가고 훈련하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나름의 잔소리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지난 시간 주제를 정할 때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편견을 없애라. 편견은 없어요. 꼭 행복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교훈적인. 교훈은 없고 네.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교훈 이제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네. 투잡을 띄었던 작가가 그래 투잡을 띄는 그러니까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걸까? 어떤 삶을 살까라는 상상력에서 시작된 현실 반영 캐릭터 드라마 예시처럼 네. 나를 캐릭터화해서 주제를 잡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습량과 비례해서 배경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작품이 정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에 한계를 정하지 않고 또 다양하게 표현해 드리고자 계속해서 방안을 좀 모색하고 방안을 좀 찾아서 네.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시작했죠. 네. 이건 마치 우리 강의를 기승전결로 따지면 기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강의의 큰 틀은 기승전결과 뭐죠? 떡밥. 떡밥을
떡밥입니다. 떡밥이란 말은 솔직히 좀 알잖아요. 그쵸. 기승전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네. 기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말머리, 말머리, 시작? 시작. 네. 뭔가 포문을 여는 네. 글의 시작이 되는 기. 보통 기라 하면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 강의로 치면 인사? 인사, 네. 그게 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손수도 네. 방역을 막 체크하고 그다음에 준비하시고. 지난 시간 리뷰하고 리뷰 복습하고 복수하고.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도 한번 묻고 하는 게 우리 수업의 기에 해당되겠네요. 네, 수업 예시로 들으니까 참 좋다. 네. 그럼 인사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승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기승전결과 떡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타이틀 던지고 네. 그리고 이 기승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이 승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정점을 향해 가는 그쵸 겁니다. 그쵸 마치 이제 캘리그라피도 막 우리 연습하고 네. 연습했던 작품들을 막 공유하고 뭐 네. 이런 그냥 작품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네. 어떻게 보면 전에 해당하지 않을까? 네, 전이 어떻게 보면 정점. 이 프로그램 안에의 정점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결은 마지막 결말, 정리, 또 리뷰. 총 복습하면서 복습. 우리 오늘 이거 배웠지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리고 또 끝날 때 항상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만나자라는 맞나요? 말도 네. 했던 것 같고 기승전결의 따짐에 있어서 전으로 넘어가고 기승전 그러니까 승에서 전으로 넘어갈 때 항상 보면 드라마로 치면은 위기가 나타나요. 네. 어떤 위기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 상대방이 뭐 첫사랑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있는데 선동작이 이렇게 말해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돈을 건네면서 한 사람한테 헤어지게. 헤어져라. 헤어지게. 얼굴 표정. 자네 헤어지게. 그래서 위기가 막 나타나기도 네, 하잖아요.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위기로 고조되는 그런 시점들이 아주 드라마를 네. 보는 시청자들에게, 영화를 보는 관객들,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그쵸.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네. 이런 고민이 막 들게 그리고 막 하는. 김치 싸대기 날라오고. 네, 모르실 아침 거예요. 들어가서 김치 싸대기가 뭐냐면 제가 너무 표현이 겪겠습니다만 네. 양해를 부탁드리며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그 아침 드라마와 저녁 드라마, 네. 주말 드라마, 또뭐 평일 평일, 드라마 다 달라요. 네. 영화로 치면 이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 웹소설 장르 기억하시죠? 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로맨스 계열이 다 상당히 차지했었죠. 그쵸. 그리고 의외로 호러가 한 호러. 6위 정도? 제 네. 기억으로는 그런데 의외로 호러가 있어서 좀 놀랐었거든요. 무협도 있고요. 네, 음. 전쟁 씬이 나오는 무협부터 해서 그렇게 장르가 정해졌다면 드라마로 예시를 들자면 아침 드라마, 그다음에 뭐 저녁 드라마 다 달라요. 네. 주제가 거의 다 다르고 기승전결이 아침 드라마들은 통일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김치 뺨, 네, 김치 뺨. 뺨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고조되는 네. 딱 그 헤어지게 돈 주듯이 헤어지게 그거랑 거의 버금가는 안 헤어진 거죠. 안 헤어진 거지. 맞아. 안 헤어져서 뭔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게 날아간 건데. 그렇죠. 상대 이렇게 막 네. 저도 그때 좀 밈처럼 이렇게 짤이 좀 네. 돌아다니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위기가 절정이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아침 드라마는 항상 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매일매일. 매일의 위기고 네. 그 위기가 이런 거죠.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위기가 되고 네. 내일의 위기가 또 다음 날의 위기가 돼서 네. 저는 어떤 경험까지 했냐면 제가 한 달 만에 집에 갔는데 네. 그 위기가 그대로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보고 내려갔으면 한 달 동안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결말로 갔다든지 네. 아니면은 해소가 돼야 다른 되는데. 사건이 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더 그 문제로. 네. 위기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침 드라마의 패턴은 이렇구나 네. 라는 생각을 정말 탁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만큼 또 기승 전에 정점에 올라가지고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역할 그리고 갈등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주말인데 한 8시, 9시쯤에 하는 드라마들 보면 네, 제가 또 웃음이 나가지고 제가 맨날 말해서 위기다 이렇게 제가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 7, 8시쯤 하는 드라마들 보면은 대가족이 나오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족이 나오는 드라마는 뭐 70부작까지도 뭐 가고 50부작 이렇게 끝나는데 꼭 엔딩이 가족 사진 찍으면서 환갑잔치 네. 뭐 예순잔치 하면서 네. 화목하게 끝나요. 그렇죠. 그동안의 위기와 네. 절정과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네. 정말 근데 주제 선정에서 우리가 네, 좋은 결말, 행복한 결말은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너무나도 근데 재미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가 너무 색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드라마 작가분들 보면 그 패턴이 동일한데 어떻게 저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해요. 다양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켜서 보잖아요. 그리고 네. 위기가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작품은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 승전에 해당하는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절정 이런 것들이 수단이나 방법만 달라질 수 있으면 네. 정말 무한하게 만들 수 이야기를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낼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기였고 승이었고 전이었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올라갔다가 절정 찍고 쑥 해결이 되면서 가족 사진을 평화롭게 찍을 수 있는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드라마들이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보는 시청자는 다른 드라마로 그렇죠. 인식을 하려면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위기도 항상 다른 위기여야 되고 다른 위기고 전개도 다른 달라야 되죠. 되고. 특히 배경이 달라지면 네. 보는 사람, 소비하는 입장에서 다르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학 드라마, 네. 역사 드라마. 의학은 메디컬 드라마라고도 이제 많이 알려져서 말을 하는데 의학 네. 드라마, 역사 드라마 보면 뻔히 보이죠. 수술 급하게 막 응급실 들어올 거고 네. 수술이 뭐 잘못돼가지고 우리 또 멱살 잡힐 거고 음악 항상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빰빰. 빰빰빰빰 이러면서 막 위기가 막 와요. 네. 그다가 결국에는 또 화목한 병원의 모습이 네. 그려지면서 끝나거나 아니면 떡밥을 남기죠. 네. 다음 칼을 들고 이렇게. 제가 말하고 네. 싶었던 그 부분은 네.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네. 떡밥들. 그러니까 요즘 의학 드라마들이 시즌 1, 시즌 2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막 낭만 닥터 김사부와 같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1부가 끝날 때 새로운 인물이 딱 등장하면서 네. 새로운 닥터 의사가 딱 나오면서 1부라고 해당할 수 있는 시즌이 끝나죠. 네. 즉 시즌제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시즌제 아시나요?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1, 2가 네.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드라마들이 시즌제 드라마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시즌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향이 안 맞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마음이 좀 급한데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쵸. 시즌2가 웬 말입니까? 시즌3 못 기다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시청자들이 볼거리도 많아졌고 충분히 기다릴만 하고 그 떡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또 이야기들이 생기는 과정을 즐기는 연령대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예전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드라마를 보고 그게 마지막 결말이 딱 나왔는데 결말이 왜 이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이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시청자 입장을 고려해서 그 이후에 이야기들도 더 만들어내는 상상력이 풍부해진 작가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즌2, 시즌3와 같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기승전결이 녹여지는 거겠죠. 그러면 용두삼이라는 단어를 조금 전달해 볼까 합니다. 우리 오늘 좀 한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기승전결, 그러니까 시작해서 결론 내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용두삼이 단어 쉽게 또 설명 가능하신가요? 용두. 용두산 머리. 생각난다. 네. 부산에 용두산이 있거든요. 네. 용의 머리를 한 산 모양이다라는 네. 뜻이죠. 용두, 용의 머리 머리. 두이고요. 삼이. 뱀의 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자면 용의 용이 머리인데 더 크잖아요. 꼬리는 뱀인 거야. 네. 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앞을 거를 크게, 뒤를 작게. 자, 그런 크죠? 표현을
크작이 여기 나오나요? 네. 크작을 여기서 기승전결해서 와 대단하죠. 크작이 크작이 나오다니 기승전 크작. 크작. 네. 기승전 켈리 이런 네. 느낌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크작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반대 말로 이렇게 네, 사두용미라는 표현도 생겼는데 어찌됐든가 우리가 그런 생각 들죠. 작품 읽다가 처음에 너무 재밌어. 네.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면 세계관 이렇게 막 크게 막 보여준단 네. 말이에요. 근데 결말은 에게? 이렇게 끝난다고? 네.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 허무함 아까워요. 솔직히 내가 이 애정을 쏟고 작품을 봤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웹소설이 용두사미가 좀 많아지면서 네. 평들이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끝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네. 잠깐 쉬고 와라. 네. 이렇게 혹평을 할 정도로 좀 용두사미 콘텐츠가 웹툰을 포함해서 좀 많아지고 있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그 탓은 왜 그럴까요? 처음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용이었는데 왜 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보시죠. 우리 그 스토리텔링 22가지 법칙에 따르면은 결론을 미리 생각하라. 이 부분을 좀 놓친 게 네, 아닐까. 놓친 게 아닐까 안 간 게 싶습니다. 아닐까. 저도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뭔가 나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심이 약간 요즘에는 뭐 네티즌들이 너무 맞아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쵸. 흔들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도 네. 막 내려오면 안 된다. 네. 이런 흔들리면 주대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네. 법칙에서 했는데 정말 그 22가지 법칙이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셈인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면 정체성의 결론 산으로 가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모를 사례일 수도 있는데 드라마가 작가가 중간에 교체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감독이 바뀌거나 아니면 작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끊는다고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용의 머리로 1화부터 뭐 6화까지 써놨는데 7화부터는 다른 작가가 네. 들어오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역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작가 본연의 글에 대한 체력이 아닐까 저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그냥 진짜 근육이 있고 자신의 체력뿐만 아니라 글도 저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자신의 줏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 정말 대나무 같은 고든 의지가 때로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네. 글 체력이라고 좀 이름을 명명 지어봤는데 자신의 글 체력이 흔들릴 때 좀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네, 그 용두삼이건 삼이용두이건 맞아요. 무조건 끝맺음을 맺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글 체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쓰는 과정 쉽지 않고 한 줄 한 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써보는 거, 네. 그 작품을 내보는 거 그게 중요하죠. 러시아의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은 무자비하게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1장에서 총을 소개했다면 총 2장이나 3장에서는 반드시 총을 쏴야 하며 만약 쏘지 않을 것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한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면 그 새로운 인물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갑자기 나왔다가 짠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한편 제가 봤는데 네. 보니까 시즌 1에서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 시즌 2에 나와요. 네네. 네, 진분홍이라고 그 주인공 딸의 처음에는 그냥 보모처럼 그냥 가정교사 정도로만 나오다가 점점 역할의 비중이 커지더니 네. 시즌 3가 시작되기 전 시즌 2가 마무리될 때쯤에 정말 강력한 떡밥을 던지죠. 갑자기 그 가정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딸이라고 부르면서 끝나요. 그래서 네. 시즌 2가 끝나고 실제 정말 친딸이 아닐까? 저렇게 집착을 할 수가 있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시즌 2에 그 캐릭터를 썼다는 거는 아까 우리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가 말한 총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 인물이 나왔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총을 들었으면 쏴야 되는데 안 쏘면 얼마나 답답하고 네.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용두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떡밥이라는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 수업으로 치면은 이제 네. 거의 막 절정에 다다르는 네. 키워드가 바로 떡밥입니다. 네. 저희가 좀 다른 단어를 찾아볼까도 싶었어요. 너무 네. 조금 너무 직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미디어에서도 떡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네. 떡밥을 회수한다 이런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좀 쉽게 정리하면 떡밥이라는 것이 뭔가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티저 같은 거? 티저 네. 살짝 이렇게 남기는 거를 떡밥이라고 네. 하죠. 네. 자, 최근 여러분들 저는 SM 엔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저 모든 K-pop 다 사랑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SM 엔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계관이라고 지정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단계에 다다랐냐면 뭐 많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엑소도 있고 뭐 샤이니도 있고 NCT도 있고 뭐 최근 에스파와 같은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관을 그 이수만 선생님께서 네. 그리셨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SM 타운. HOT부터 네. 타운이라는 네.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이제 네. 그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네. 마치 스타트rek이라는 SF 영화에서 네. 초창기에 그냥 플라스틱 같은 우주선에서 시작했다가 타운에서 약간 플래닛으로 맞아요. 진행하니까. 그렇게 막 가고 네. 있는데 이제 코스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전 잘 몰랐어요. 이제 뭐 코스모를 향해 가자라는 가사가 네. 다른 샤이니 그룹의 가사에도 있고 네. 뭐 내 에스파 가사에도 있고 광야로 달려간다. 광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광야가 뭐 엑소 카이 노래 가사에도 있고 뭐 네. 태민이 가사에도 있고 에스파 가사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SM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K-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노래에 나오는 광야가 뭘까? 코스모가 뭘까?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주제 선정을 이제 넘어서 세계관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떡밥을 코스모라는 게 처음 이제 어디서 나왔는데 그게 다른 그룹의 노래에서 나오면 얼마나 관심 생기겠어요. 저거 네.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떡밥이 아닐까. 궁금증을 계속해서 남기고 네.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재미를 유발하는 것. 네. 정말 이 작품 속에 굉장한 그 양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은 계속 움직이시고 계셔야 됩니다. 뭘 움직이면 될까요? 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필기해야 될 부분들. 필기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인상 깊은 그런 단어들 그럼요. 네, 충분히 캘리그라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키워드 속에서 대화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듯이 우리 네. 캘리를 본격적으로 또 하겠지만 네. 이렇게 뭐 또 떡밥을 날려주시네요. 네. 필기해야 될 내용들이 점점 생기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22가지 법칙부터 해서 기승전결, 용두사미의 뜻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네.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필기해야 될 부분, 학습해야 될 부분은 적으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까지 또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정유정 작가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개의 소설이 있는데 그게 다 선과 악, 나쁨을 뜻하는 악의 3부 시리즈라고 해서 네. 나와요. 근데 원래는 작가의 의도는 이제 뭐 3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소비자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독자는 이게 시리즈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리즈. 대표적으로 이제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안타깝게 최근에 해체를 했는데 네. 그 그룹이 성장하는 스토리를 보면, 노래의 주제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풋풋한 첫사랑 뭐 네. 이렇게 시작하고 짝사랑 이렇게 시작하다가 뭐 연인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뭐 옷도 조금 더 성숙하게 나오면서 네. 직장인들의 사랑처럼 이렇게 네. 성숙한 과정을 막 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떡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기승전결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스토리텔링이 소비자들의 이제 눈을 사로잡는 매력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작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예시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두삼이, 삼이용두 네, 그런 것들 다 뭐가 됐든 간에 결론을 잘 지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팁 알려드렸고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승전결이라는 키워드를 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해요. 네. 너무나도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네. 이 영화가 계속해서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나올 것이니까 네. 우리가
지금 영화관을 못 간 지가 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관을 못 간 지 꽤 돼서 최근 영화를 좀 보기가 뭐 넷플릭스와 하고, 같은 네. 이제 채널이 아니고서야 힘든데 조만간 이런 시리즈물들이 막 극장가를 또 휘어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사례를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저희 갖고 온 게 이제 007 시리즈예요. 네. 이거는 거의 흑백 영화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나게. 주인공도 계속 바뀌죠. 네. 저번 배트맨처럼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데 기승전결이 너무 뚜렷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션 항상 지령을 받죠. 주인공이 바뀌고 해도 미션을 받고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이 네. 모든 영화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딱 그거죠. 제임스 본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네. 영화의 OST가 흘러나옵니다. 그 OST는 정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총을 들리시죠, 딱 지금? 들고 총을 딱 들고 나타나면서 그냥 이름 뭐냐 막 물어보냐 아니면 제임스 본드다 네. 바로 보시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주인공이 네, 첩보 작전의 미션을 또 받습니다. 미션 항상 발음은 미션이라고 미션. 하시거든요. 미션이 미션을 어떤 미션을 받죠? 첩보 작전입니다. 첩보 작전, 그러니까 스파이를 해야 되는. 네, 스파이를 하거나 누구를 죽여야 되거나 그쵸. 네, 하는 첩보라는 것이 몰래 어떤 정보를, 잠입해서 정보를 정보를 캐오거나, 빼오거나 사람을 죽여야 되는 네. 그런 미션들을 받는 게 승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시리즈가 가면서 어떨 때는 뭐 뉴욕에서 네. 어떨 때는 뭐 다른 뭐 유럽, 곳에서 네.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역을 바꾸면서 네. 설명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가 나타납니다. 미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제임스 본드의 그녀가 올해 누가 될 것이냐. 네. 이번 작품의 배우, 미녀 배우는 누구냐. 왜냐면 항상 신예를 써요. 네. 신예가 뭐냐면 그 떠오르는 우리 라이징 스타라고 네. 말했던 그러니까 얼마 배우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유명하지 배우를 발굴해서 쓴다는 네. 게 이 시리즈의 또 승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징입니다. 네, 약간 이전의 시즌과 다른 신선함을 넣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그쵸. 네, 연기자를 투입시키는 게 왜냐하면 아닐까 제임스 합니다. 본드는 잘 안 바뀌어요. 바뀌긴 네네.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시리즈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바꾸는데 여자 배우에 해당하는 미녀 역할은 정말 항상 바뀌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인 미녀분을 섭외를 하는지, 맞아요. 네, 캐스팅을 하는지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녀랑 막 파티도 즐기고 항상 이제 칵테일 들고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고 서로 이제 눈빛을 쏘면서 네. 서로 이제 사랑이 좀 빠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네.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죠. 어떤 부분인가요? 예상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미녀를 만났어요. 난 첩보 작전을 해야 되는 첩보 요원인데 미녀를 만났어. 근데 위기가 생기려면 어떤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예상되시나요? 뭔가 주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립구도. 네, 여자가 스파이. 네, 상대편의 스파이로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게 되는 사랑을 거죠.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호감이 생기고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죽여야 되는 대상에 연결된 스파이. 네, 수하이거나 네, 그런 수하. 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네. 스파이를 표현하자면 수하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작전 자체가 그 상대편의 여자분이 지령을 받고 왔다는 거 그 자체도 뭔가 함정이었고 그렇죠. 진실이 아니었다는 그런 그러면 위기가 이제 떡밥도 몰려오는 막 거죠. 회수가 네. 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막 적이라고 해당이 되는 막 많은 적수들 뭐 총 들고 네. 진짜 FBI도 나타나고 수많은 CSI 네, 그런 적수들한테 네. 둘러싸여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게 전이죠. 네. 하지만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네, 승리하면서 그 첩보 미션도 네, 작전도 해결을 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도 미녀와
사랑도 쟁취하는 거. 사랑을 쟁취하는 거. 그게 네. 항상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기승전결이 정말 뚜렷한 영화 대표적인 시리즈가 007 시리즈인데 네. 엔딩 장면은 그래서 항상 그 미녀와 함께 하면서 사랑을 네. 나누면서 끝이 나요. 네. 배경만 달라질 뿐, 배우만 달라질 뿐 기승전결은 똑같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달라요. 네. 어떨 때는 정말 뭐 보트 타고 쫓아가기도 하고 네.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그런 위기가 너무나도 다양한 요소인 네.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시대를 거듭해오면서 영화적인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액션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이 훨씬 더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보러 가는 또 재미가 있어서 그런 이 시리즈물이 계속 나오지만 관객으로서 찾아가게 되는 것 그 같아요. 내용은 알지만 네. 그래 어차피 위기에서 극복할 거다. 음. 어차피 제일 예쁜 여자와 사랑에 빠질 거다라는 네. 거를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2시간 동안 앉아서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얼마나 공을 들이겠냐라는 게 좀 예상이 되죠. 네, 007 맞습니다. 시리즈는 거의 뭐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조만간 예전의 시리즈물에서의 떡밥을 회수하는 작품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마블의 영화들을 보면은 제목은 다 다르지만 약간 연결성이 있다고 뭐 하더라고요. 토르가 다른 네. 작품에서도 나오고 그쵸. 토르 연결성이 아시나요, 여러분들? 떡밥들이 그 영화들끼리 다 주고받고 있어서 마블의 세계관이 형성되죠. 마블의 세계관이 형성이 돼서 그 전체를 순서를 또 매겨놔가지고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순서대로 보면 왜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떡밥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루트 네. 방법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정말 참 제가 추리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셜록 홈즈가 시리즈가 4개로 드라마가 구성되고 한 시즌마다 3편씩 그러니까 총 12회인데요. 네. 거의 뭐 끝날 때 결말 말 그대로 끝이 났지만 끝나지 않죠. 다음 시즌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대단한 떡밥을 남기고 이제 다음 시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밥이 아직 회수가 안 된 거야. 시즌 2에 지나도. 근데 시즌 3에서 회수가 된다거나 네. 아니면 뜬금없이 시즌 4에서 시즌 1에서 얘기했던 것이 나오면 그 쾌감 나는 네. 안다. 저거였구나.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런 것들을 회수하는 재미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역할이자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기승전결에 대한 이해랑 기승전결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과 앞서서 주제 선정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계획성 있게 하신다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계획성 아주 중요한 팁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우리가 떡밥 너무 좋죠. 네. 소비자들 책을 읽건 영화를 보건 어쨌든 소비라는 사람들 소비자들이라 지칭할 수 있는데 네네. 그들한테 떡밥을 주고 회수하고 하는 그 재미 너무 좋죠. 하지만 기승전결이 없다면 그 떡밥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떡밥은 하나의 기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재밌게 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기승전결에 있어서는 기승전결을 잘 완벽하게 최대한 만들어 놓고 디테일로서 조금 추가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떡밥만 생각하고 시작해 버리면 용두사미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떡밥은 기승전결을 다 만들고 해도 된다라고 네.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승전결의 그런 개념을 지금 계속 저희가 주입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익히시고 이후에 우리가 또 작품을 만들어 가실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승전결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가져가시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어떤 영화의 트레일러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네. 트레일러는 일명 티저, 네. 예고편에 해당되죠. 예고편은 보통 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말에 대한 떡밥이 있는 네. 티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짧은 티저 함께 보면서 나도 저런 작품에 대한 기대가 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지 공유해보는 네. 시간 가질 건데요. 자, 티저 그럼 먼저 보고 오실까요?
네, 여러분도 어떠세요? 뭔가 흥미진진해 보이고 네. 아, 저 장면이 뭘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하나의 미션을 짧게 드리자면 기승전결이 뚜렷했던 내가 좋아했던 작품을 네.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떡밥을 하나씩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죠. 네. 여러분이 기억에 남았던 기승전결 떡밥이 있던 작품들 우리 생각하고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캘리그라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